경제계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삼성그룹 계열사 매출이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매출 10조 클럽에 가입한 계열사는 작년 대비 한 곳이 늘어 7곳으로 늘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오늘 울산 공장에서 대형 엔진 2억 마력 달성을 기념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1979년 첫 대형 엔진을 생산한 지 44년 만입니다. 국내외 숙박 플랫폼 중에서 상당수가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부는 영어 약자를 쓰거나 추천 순위라고 표시해 소비자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페이와 네이버가 간편결제 서비스 연동을 약속했습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 직후에 양사 연합이 본격화된 가운데 시너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코너는 경제계 이슈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이다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둔화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반도체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삼성 계열사 전체 매출액이 공개가 됐습니다. 40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하는데 이게 처음이라고요? 네, 지난해 삼성전자 등 계열사 20곳의 매출액이 약 402조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00조 원 돌파는 처음인데요. 아직 사업 보고서가 공시되지 않은 다른 계열사까지 합치면 415조에서 420조 원대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특히 핵심 기업인 삼성전자의 작년 매출은 211조 8천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6.1% 증가한 수치입니다. 10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계열사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총 7곳입니다. 네, 반도체 시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6% 가까이 이제 증가를 했군요. 자, 10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린 계열사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네, 소위 말해 10조 클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포함해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물산, 삼성화재, 삼성 SDI, 삼성증권 이렇게 7곳입니다. 1조 원 이상 매출을 올린 삼성 계열사도 있는데요. 이 중 전년 대비 매출이 10% 이상 상승한 기업은 9곳이었습니다. 특히 삼성 SDI가 지분을 100% 보유한 STM의 매출이 두드러지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1조 114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21% 급증했습니다. 이 회사는 2차 전지 소재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기업들은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이긴 했죠. 자, 작년에 그룹 계열사의 매출액이 전체적으로는 상승을 했는데 그중에서 좀 떨어진 곳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세메스인데요. 삼성중공업은 2021년 6조 5천억 원에서 지난해 5조 8천억 원으로 10%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세메스 매출도 3조 1천억 원에서 2조 8천억 원으로 7.6% 줄어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HD 현대 조선의 계열사죠. 현대중공업이 대형 엔진 2억 마력 생산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 기자, 2억 마력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고 하죠. 네, 세계 최초고 현대중공업이 대형 엔진 2억 마력 생산을 최초로 달성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이 1979년 첫 대형 엔진을 생산한 지 약 44년 만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오전 울산 공장에서 7만 마력급 선박용 대형 엔진에 시동을 걸면서 2억 마력 달성을 기념했습니다. 이 현대중공업 대형 엔진 생산 누계는 총 2억 6만 6천 마력인데요. 이 정도 마력은 소나타급 중형차 125만 대가 내는 출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조선업에서도 최근에 친환경이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분야에서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앞서 나간다고 하죠. 이번에 2억 마력을 달성한 대형 엔진이 또 특히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엔진은 이중 연료 엔진인데요.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메탄올과 디젤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엔진은 한국 조선해양이 개발한 메탄올 시스템이 장착된 엔진입니다. 세계 최초 초대형 메탄올 추진선인 머스크 컨테이너선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중공업이 수주한 대형 엔진의 60% 이상이 가스, 메탄올, 에탄 등 친환경 연료 엔진입니다. 이외에도 지난해 11월에는 LNG 수소 혼소 엔진 실증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네, 세계 최초의 2억 마력의 친환경에 정말 이제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앞서 나가고 있는데 현대중공업 대형 엔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난해 기준 약 36%로 1989년부터 34년째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새로 발주되는 선박 10척 중에 약 4척에는 현대중공업이 만든 엔진이 탑재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 현대중공업은 대형 엔진뿐만 아니라 선박용 중형 엔진 분야에서도 세계 시장 점유율 30% 이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개발된 힘센 엔진이 대표적인데요. 힘센 엔진은 2016년 생산 누계 10,000대를 달성했습니다. 한주석 현대중공업 엔진기계 사업대표는 40여 년간 고품질 엔진 제작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으로 우뚝 서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네, 34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현대중공업의 대형 엔진 소식 알아봤고요. 이어서 프라임 이슈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플랫폼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서 국내외 숙박 플랫폼도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국내 대형 숙박 플랫폼에서 애매한 광고 표기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상당히 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국내외 숙박 플랫폼 중에서 일부가 애매한 광고로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린다는 지적입니다. 상당수가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긴 하지만 상위 노출 상품에 영어 약자를 쓰거나 추천 순위라고 표시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야놀자, 어기어때,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 등 6개 숙박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5곳은 광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부킹닷컴, 아고다, 호텔스닷컴은 광고라고 한글로 표시했지만 야놀자, 여기어때는 광고의 영어 약자인 AD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숙박 상품의 기본 노출 방식을 추천순으로 표기해서 광고 상품을 우선 노출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숙박 플랫폼을 우리가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눈속임 광고는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제 야기가 될 수 있겠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을까요? 네, 아직은 없습니다. 직접적인 근거 규정은 없지만 공정위 심사 지침에 광고 사실을 표시할 때는 한글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AD 혹은 추천순으로 설정하면 광고가 아니라는 것을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혼란스럽고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숙박 플랫폼 내에 어떤 손해배상 규정이 있을까요? 숙박 플랫폼 6곳 모두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한 곳은 없었습니다. 예. 다만 야놀자는 숙박업소의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는 경우 숙박 대금 전액이 환급 가능합니다. 야놀자 케어라고 결제액만큼의 포인트로 보상하는 서비스인데요. 하지만 상위 노출 숙박업소 총 520개 중 6.5%에 해당하는 34개 업소만 가입해 이용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732건이었는데요. 조사 대상 숙박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그중 43.4%에 불과했습니다. 숙박 관련 피해 중 숙박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에 37.3%였지만 2022년에는 절반 이상인 51.4%로 증가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네 번째 프라임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애플페이가 국내에 이제 최초로 상륙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상당히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 간편 결제 서비스 관련 업계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이 기자, 애플페이에 대한 반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삼성과 지금 네이버가 연동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요? 네, 삼성전자와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 파이낸셜이 내일부터 간편 결제 연동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당초 계획보다 1, 2주가량 앞당겨진 시점인데요. 네.
서비스가 도입되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포함한 네이버페이 온라인 주문형 가맹점에서 삼성페이로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제품 주문을 위해 일반 결제 버튼을 누르면 삼성페이 메뉴가 별도로 생기는 방식인데요.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달 중 삼성페이 오프라인 가맹점에서도 네이버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카카오페이와도 서비스 연동을 추진 중입니다. 네, 당초의 계획보다 1, 2주가량 앞서서 시행이 됐다. 그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정말 비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유사 중에서도 지금 애플페이를 도입한 곳이 있다고요. 어디가 있을까요? 네, GS칼텍스에서 애플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GS칼텍스는 오늘 전국 2,000여 개 주유소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GS칼텍스 이용 고객 중 현대카드와 아이폰을 보유한 이용자가 대상입니다. 고객은 실물카드나 현금 없이 애플페이로 주유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GS칼텍스는 현재 정유사 중 유일하게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4개 간편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제로페이를 도입한 데 이어 애플페이까지 도입하며 주유 고객들의 편의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애플페이 도입은 고객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디지털 기술 선도적 제공이라며 차별화된 서비스로 주요 공간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제 애플페이가 어제 상륙을 했죠. 어제부터 이제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이 됐으니까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곳곳에서 좀 일부 오류가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애플페이가 앞으로 국내에서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보완이 돼야 될까요? 네, 지금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페이를 위해 현대카드를 가지고 다녀야 하는데요. 네. 다양한 카드사와의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현대카드와 애플 간의 독점 계약은 없어졌습니다만 애플이 다른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 준비를 하는데 최소 1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플은 아직 다른 카드사와는 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로 애플페이는 NFC 결제 단말기가 있어야 작동합니다. 예. 때문에 사용처가 제한적인데요. 현대카드에 따르면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은 현대카드 매출 기준 약 50% 정도입니다. 현재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체 등에서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한데요. NFC 결제 단말기의 보급 속도에 따라 사용 가능 매장이 차츰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애플페이 사용자가 많지 않은데 매장에서 굳이 비용이 드는 단말기를 교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카드 기능이 필요합니다. 간편결제 서비스에서 사용 빈도가 가장 높은 핵심이 바로 교통카드 기능인데요. 현재 국내에선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선 교통카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술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 애플과 한국 업체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애플페이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반쪽짜리 페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좀 경쟁력을 갖춰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프라임 이슈 살펴보죠. 쌍용 자동차 브랜드가 35년 만에 이제 역사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오늘 열리는 주총에서 쌍용차가 사명을 바꾸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이 기자, 어떤 사명으로 변경이 됐을까요? 네. KG 모빌리티입니다. 쌍용차는 오늘 경기 평택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회의에서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바꾸기로 의결했습니다. 지난해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후 올해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현재 경영 정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쌍용화는 사명 변경을 통해 전동화 등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새 주인인 KG그룹의 이름을 따서 KG 모빌리티로 다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거군요. 자, 그렇다면 쌍용차의 사명 변경은 이게 몇 년 만일까요? 네, 1977년 동아자동차로 변경 후에 35년 만입니다. 자동차는 1954년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로 출발했는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 후 1977년 동아자동차로 변경했고 지금의 사명은 88년부터 사용해왔습니다. 쌍용차는 이번 사명 변경을 토대로 새로운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추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 소프트웨어 정의 자동차, 자율자동차, 인공지능 등 모빌리티 기술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쌍용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증 중고차 사업은
5년 10km 이내에 브랜드 차량을 매입하고 성능 검사와 수리를 거쳐 품질을 인증한 차량을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판매와 정비, 또 체제 등 사업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KG 모빌리티 관계자는 35년 만에 사명을 변경해 모빌리티 기업으로서 첫 발을 뗐다.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성장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프라미슈 6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주총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포스코 퓨처 M으로 사명 변경을 하게 됐죠. 자, 아직까지는 좀 낯설긴 한데, 자, 이제 포스코 퓨처 M이 포항에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기자, 생산 공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이번에 포항에 건설하는 생산 공장은 약 3만 톤 규모로 예상됩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이곳에 양극재 전용 생산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총 투자 비용은 3,920억 원이며 포항 영일만 4 일반 산업단지 내에 건설됩니다. 60kW급 전기차 약 30만여 대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네, 포스코 퓨처 M 아직까지는 입에 붙질 않는데 포스코 퓨처 M에서 양극재 전용 생산 공장을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일까요? 네, 전용 공장 양극재는 처음입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퓨처엠은 최근에 열린 이사회에서 포항 양극재 공장 투자건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는데요. 이번 투자 결정은 지난 1월 삼성 SDA와 10년간 4조 원 규모의 하이니켈 양극재를 공급하기로 한 계약에 따른 겁니다. 네, 이제 생산 공장을 건설하게 되는 거니까 앞으로 뭐 실제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언제쯤 우리가 이 제품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포항 양극재 공장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략 2025년도에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앞서 포스코 퓨처엠이 작년 4월 포항 같은 부지에 3만 톤 규모의 NCMA 양극재 공장을 착공한 바 있는데요. 이 공장은 내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는 포항에서만 6만 톤 규모의 양극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스코 퓨처엠 관계자는 하이니켈 양극재 글로벌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주력 제품인 NCM, NCMA 외에도 고객 및 제품군을 다변화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7번째 프라임 이슈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올 초에 기업인과 재계 인사들의 연봉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지난해 기업인 가운데 연봉 킹은 카카오 전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이 기자, 도대체 연봉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약 300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예. 조수영 전 공동대표는 급여 6억 8,500만 원을 포함해서 총 364억 4,700만 원을 받습니다. 여민수 전 대표의 경우 총 334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두 전임 대표는 스톡옵션 행사로 막대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 전 대표는 총 45만 주를 행사해 337억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여 전 대표 역시 318만 원의 이익을 거뒀습니다. 네, 연봉이 300억 원이 넘는다. 네, 이런 소식을 볼 때마다 참 씁쓸해집니다. 작년에 그 재계 총수 연봉 순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순위로 따지면 일단 재계 총수 중에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총 221억 원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해 지주사에서 106억 4,400만 원, CJ제일제당에서 72억 9,400만 원, CJ E&M에서 41억 9,800만 원 등 총 221억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계 연봉 2위와 3위는 각각 106원을 받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그리고 95억 7,800만 원을 수령한 구광모 LG그룹 회장입니다. 전 회장은 전년과 비교해 18억 5천만 원 늘었고 구 회장은 7억 원 정도 늘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의 경제계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이다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